안녕하십니까. 광주사교육 청기누설 최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청기누설이라는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청기누설 방송을 기획한 이유는 대치동, 목동 등의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의 교육 정보와 방송 내용들은 되게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기획하고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정보와 사교육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목별로도 많은 공부 방법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보면서 시간을 갖다는 취지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아픈 것도 건드리겠습니다. 항상 바른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처도 건드려서 이야기도 끌어내고 공론화시켜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언제든지 항상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드리고 또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주제를 뭘로 잡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신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신학기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첫 방송이어서 고3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10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교육적인 내용이 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라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1학기 때 성적까지가 수시 전형에 반영되니까 반드시 1학기 때 내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무조건 내신 대비 올인을 해야 되는데 과목별로 좀 잠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영어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학기인데요. 자, 여러분 내신은 시간 제한이 50분이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타이머를 활용을 하셔서 실전 감각을 익히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독이 정말 중요한데요. 학교의 진도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학교의 진도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 예상 시험 범위를 초반에 빠르게 한 바퀴 돌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대입학, 주제문 같은 그 문제 유형과 어휘와 어법, 문제 유형을 초반에 보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인 내용 일치, 불일치 유형을 보고 그 다음엔 빈순삭 같은 문제 유형을 보면서 변형 문제를 빠르게 회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상위권 같은 친구들 경우에는 어법과 서술형 유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또 학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수학의 경우는 저도 잠깐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고3들은 수학이 아마 내신이 다 끝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제 미적분과 확률 통계 두 과목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수학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 제가 수원 수투도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기에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과감하게 지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학기 내신은 미적분과 확률 통계가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내신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원 수투는 나중에 내신이 끝나고 7월부터 얼마든지 다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수원 수투를 지금부터 같이 병행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일단은 1학기 내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신을 철저하게 얻고 나서 그걸 대비하는 게 가장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중요한 또 내용은요. 담임 선생님과의 이제 관계입니다. 담임이 이제 아마 이미 결정됐고 어떤 친구들은 집에 와서 엄마 나 담임 선생님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담임 선생님 되게 좋으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담임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담임을 바꾸고 담임을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마음 비우고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라고 이제 가끔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하고 부딪혀서 좋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더군다나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좀 부모님들한테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과 자주 소통을 하셔서 자녀분의 그런 어려운 부분은 힌트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저희 아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들은 그게 과하지 않다면 항상 잘 받아들이고 또 더 체크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은 우리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여건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담임 선생님과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좀 그런 걸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의고사가 가장 고3들한테는 가장 중요한데 모의고사 공부를 진행할 경우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6월, 9월 모의고사에 집중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1학기는 내신 대비라
보니까 내신 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약간 등한시 될 수 있지만 영어 같은 과목에서 좀 어떤가요?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주 틀리는 유형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법, 어휘, 빈순사, 빈칸 순서, 문장 삽입과 같은 유형을 문제를 많이 풀어서 대비를 하시고,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7번까지 17문제 듣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듣기 문제를 무조건 정복을 하시고, 독기에서도 쉬운 문제가 10문제 정도 있으니까 18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 24번부터 28번까지, 43번부터 45번까지 이 10문제의 쉬운 난이도를 집중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또 이제 첨언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제 고3들이 되면은 모의고사가 3월, 4월, 6월, 7월, 그다음에 9월, 10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을 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은 이 모의고사들 다들 잘 봐야 되고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제가 조언을 말씀드리면 3월, 4월, 그다음에 7월, 10월 이 4개의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4명이, 수학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이 4명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인 문제를 내시고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시험은 6월하고 9월입니다. 6월하고 9월은 수능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대학을 수능으로 가기 때문에 6월, 9월 모의고사에 최대한 맞춰서 진도를 계획하고, 또 6월, 9월 모의고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능하고 가장 성격이 비슷하고 수능하고 가장 가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것도 알고 계셔야 아이들한테 매월마다 모의고사 성적표가 오면 걱정하시면서 막 들어보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3월, 4월은 그냥 격려를 더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는 6월, 9월 달에 더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체력입니다. 이제 서서히 학생들이 5월부터는 서서히 날씨도 풀리고 또 긴장감도 약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체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그래서 건강관리가 가장 또 중요한 시점이 되거든요. 학교에 계셨으니까 스님은 어떻게 또 아이들한테 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남학생들은 체력이 좋아서 걱정을 이제 안 하는 편인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통이 있으면 약과 한약으로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염이 있으면 비염 관련 한약도 있으니까 비염을 좀 관리를 해주셔서 두통이 안 생기게끔 관리를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체력이 안 따라와 주면 좀 기분이 좀 다운이 돼요.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분들을 잘 알긴 하지만은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요. 늘 조심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3들이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아침형 인간으로 빨리 수험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 대신에 저녁에 늦게 자거든요. 근데 이 수능 공부나 고3 공부라는 것은 시험 시간도 그렇지만은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으로서 수험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고 훨씬 더 또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서히 자기의 스타일을 변경시켜서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게 어머님들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패턴을 가져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3들이니까 새벽 1시죠. 새벽 1시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 있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새벽 이제 2시, 3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계속 이제 자고 있거나 생활 패턴이 망가지는 친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1시 이전에 무조건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그 친구는 1고를 졸업한 제자였는데요. 학교 10시에 끝나면 엄마가 피고 와서 집에 10시 반에 도착을 하는데 10시 반에는 무조건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씻고 바로 자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럼 공부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아침 공부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 맞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조용해서 학교 가기 전까지 그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 보면서 아침형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에는 유리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일단 저녁에 늦게 자지 않는 게, 그렇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걸 어머님들이 잘 아셔야 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학년 때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체 다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야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일요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석차를 벌릴 수도 있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가끔 그러시거든요. 일요일 날 자고
자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놔둬라, 더 자게 놔둬라, 이렇게 해서 보통 아이들이 11시나 12시 이제 그때는 깨우시거든요. 왜냐하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때 점심 먹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또 학원 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소중한 시간을 금방 일요일을 보내버리거든요. 그게 체력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3들은 고3대로 자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요일 날 학교 갈 때처럼 6시, 7시에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8시까지는 일어나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앉아서 거실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리듬을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일요일 날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어머님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교활동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일찍 일요일 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수업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기의 자습 시간이나 자기의 어떤 그 활용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한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설득을 좀 받긴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고3들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밤 7시까지 보통 수업이 풀로 짜여져 있거든요. 방과 후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습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늘 자습 시간이 쫓기거든요. 고3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그거랍니다. 자, 오늘 시간 자습해.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이 시간 자습하니까 나 자야겠다, 이런 친구는 없답니다. 다 자기가 해야 될 걸 빼가지고 자습 시간을 다 제대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이제 마음 아픈 일이지만 고3들 3월 달에 첫 숙제는 저는 이제 시간표 숙제를 내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시간표, 학교 시간표를 적고 거기에 오른쪽에 빈칸을 만들어서 그 수업을 내가 들어야 될 수업, 듣지 않아도 되는 수업, 이게 OX를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일도 재밌냐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일 하루가 올 X입니다. 어떤 학교는 목요일 날 올 X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를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시간을 어떻게든 우리가 활용해서,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경쟁자인 재수생들처럼 독서실로 다시 이동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환경이 아니라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내가 좀 듣지 않아도 되는 수업 또는 나랑 잘 맞지 않는 수업 시간에는 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시간에 영어 독해를 하면은 좀 더 자습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육적인 조언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이런 전략을 세워서 좀 더 대비를 하면 이제 자습 시간이 좀 부족해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되고 있고, 많은 이제 선배들도 선생님 이 작전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녀분들이랑 또 충분히 상의도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학기 때의 공부는요,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기의 약점을 최대한 노출하고 최대한 그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점을 최대한 노출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또는 내가 뭐가 약한지를 최대한 알아내고 주변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해서 그 대비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약점을 숨기거나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라고 무작정 그냥 노력의 부족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서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는 다 잘하고 있지만 지금의 공부는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3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서 수능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나 혹시 플래너 같은 건 학교에 계셨으니까 어떠셨어요? 자신의 유형을 좀 잘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너를 잘 활용하는 꼼꼼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플래너 쓰다가 공부 시간을 날려버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 유형에 속하는데 오늘 오전의 계획은 1개, 2개, 3개, 오늘 오후의 계획은 1개, 2개, 3개, 4개 이 정도만 딱 생각을 해서 심플하게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학 같은 경우도 되게 메모나 플래너 되게 중요한데 일단 저는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항상 아이들이 모의고사 끝나면 수학은 오답노트라는 걸 합니다.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시는데 오답노트 할 때도 너무나 좀 뭐랄까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문제를 다 적고 칼라로 쓰고 뭐 이러는데 오답노트라는 것은 내가 뭘 놓쳤고 뭘 몰랐고 그래서 뭘 대비를 해야 될지를 메모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문제를 베껴서 해설과 똑같이 풀어보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실제 오답노트는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하더라도 또 그게 숙제로 나왔더라도 내가 어떻게 틀렸고 어떤 포인트가 부족했고 어떤 게 몰라서 틀렸는지만 메모를 잘 해놓고 있으면 그게 좋은 또 오답노트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쵸, 메모와 플래너를 잘 활용해서 기억력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게 고3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3들이 일단 시작하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몇 가지 다뤄봤는데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또 논란거리와 말씀하실 게 있겠지만 더 첨가하실 또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또 시간 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첫 시간 고3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짧게나마 잠깐 언급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고2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되게 저희도 어색했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어색함을 좀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대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